지난 17일 홍콩 경찰이 초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시위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홍콩 20대를 장악하면서 지금까지 체포되거나 투항한 시위자만 1,000명이 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홍콩 시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류종훈 PD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홍콩은 물론 아시아의 쇼핑 중심지라는 침사추이 지역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대신 지난 일요일 이곳을 가득 메운 이들은 시위대였습니다. 이 대학교는 시위대에게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我们这样做背后的原因才是最重要的，因为我们是要抵抗这个中国共产党，因为他们想是把我们的人权自由全部撤掉。但是这个决定权就在于这个政府不是在我们这边，所以其实我们也想和平的解决问题。 곧 헬기가 나타납니다. 격렬한 공방이 시작됩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학생들을 포함한 시위대에게 글자 그대로 퍼부었습니다. 佢咁暴力嘅咧，已經唔係由今個月開始，已經唔係由今日開始，已經係由3、4個月開始，佢個暴力係咁 keep 住逐漸上升。 시위대를 학교 안으로 몰아넣은 경찰이 최루탄을 교정에 난사합니다. 취재진이 모여있던 곳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방은 해가 지고도 계속됩니다.藍絲嘅朋友咧喺嗰邊清除路障開始引發嘅衝突咧，至今咧應該已經造成大概超過500人次嘅傷者嘅出現。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 반, 경찰이 전격적으로 대학교 안으로 진입합니다. 실탄까지 쏘며 토끼몰이식 작전을 편 경찰은 이날 하루만 수백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공대 주변 도로는 모두 접근이 금지됐고 SNS로 소식을 확인한 시민과 학생들이 급하게 모여들었습니다. 大家都想去理工大学，但是就去不到，你看增援这些同学，对。如果今晚还不出去的话，他们就全部人会被告那个暴动罪，所以我们都要出来分享情绪。 이공대에 갇힌 시위대를 구출하기 위한 거리 시위 역시 밤을 넘겨 격렬하게 지속됐습니다. 홍콩 시내 곳곳을 점거한 시위대는 보도블럭을 깨고 바리케이트를 치며 저항했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경찰이 전격적으로 대학에 진입하면서 홍콩은 다시 거센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내 주요 도로는 시위대와 경찰의 공방 속에 차량 통행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다가오는 선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영 매체들은 연일 선거 연기를 암시하며 홍콩을 압박했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홍콩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홍콩은 선거 전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는 사상 최대인 413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은 간선으로 뽑습니다. 다수인 정파가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친중국과 민주로 나뉜 두 진영은 최근 홍콩 상황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因为政府不聆听市民的诉求，尤其是最近这几个月警察的暴力，真的令很多市民而反感。我不同意你的意见，然后我来打砸你的商铺。 我用暴力的行为
我不同意你的时候，我用这些行为来镇压你的话，这种民主跟自由，他们觉得不需要。 현재 홍콩 체제의 근간인 일국 양제에 대해서도 양진영의 후보자들은 반대로 해석합니다. 正经的一国两制，是邓小平当时承诺香港人跟国际社会的，是真正有真正的自由、民主、法治。毕竟我们是同一个国家，是一个整体，大家除了要强调香港本身的两制或者高度自治之外，也应该要多看一点，这个一国。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지난 몇 달간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체포되는가 하면 이른바 백색 테러라고 불리는 폭력 행위가 민주파 진영을 표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는 린저팅 역시 지하철에서 얻어맞았습니다. 很多的冲突都是几个人伏击我们很多民主派的朋友，他们的目的就是要恐吓香港人，要发这个警告的信息。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혁명을 이끌었던 청년 조슈아 웡은 아예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슈아가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의사가 없다며 후보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Election in Hong Kong is being manipulated by Beijing. They disqualified my candidacy to run for office, which proved Hong Kong is under authoritarian rule. 행정장관도 직선으로 뽑지 못하고 선관위가 사상을 검증해 출마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홍콩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인 홍콩의 센트럴 지역. 점심이 되자 정장을 입은 인근 직장인들로 가득 찹니다. 민심은 선거를 통해 드러납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이 저항과 혼란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홍콩 시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我们下一代的自由，就是因为我们都已经这个年纪啦，我们就是为了下一代，那小朋友他们的自由的权利，可以说话，可以知道这个世界上发生了什么事。但是现在这个自由没有了，所以我相信这个示威，如果他们不接受我们这个无代受除，这个示威是一直持续的。 시위대가 점거한 길 옆으로 차량들이 경적을 길게 울리며 지나갑니다. 내일이면 누구를 위한 경적이었는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PD특파원 류종훈이었습니다. 홍콩의 상황을 더 무겁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과 같은 일국 양제 방식으로 통일하려는 타이완인데요.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타이완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50일도 안 남은 타이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영은 특파원이 타이베이에서 민심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7일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통상적인 훈련일 뿐이라던 중국은 다음 날 타이완의 군사 지원을 이어가는 미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以和平方式解决台湾问题，但绝不容忍发生重大台独事变。 중국의 새 항모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던 날, 공교롭게도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강경 독립파 라이칭더 전 행정원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고 재선을 향한 본격적인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차 총통의 높은 지지율을 반영하듯 민진당의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반중 구호들이 보입니다.
为什么你们卖这些东西？因为我们是为了要支持蔡英文总统，因为他对于中国的回复，让我们觉得他就是台湾的辣台妹。就是万一是亲近中国的人选上台的话，那他们的未来会变成什么样？我身为一个妈妈，我非常的担心。차잉원 총통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릅니다. 10분을 훌쩍 넘긴 연설에서 차이 총통은 이번 선거를 민진당 대 국민당이 아닌 타이완 대 중국 본토의 싸움으로 끌고 가는 듯 보였습니다. 中国给台湾的压力只会更多，不会更少。守住台湾，守住民主，守住自由，守住改革，好不好？同志们。 차잉원 지지자들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은 올 초부터 본격화됐습니다. 福建沿海地区，我们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새해 벽두부터 무력 통일 가능성을 언급한 중국은 타이완에 몇 안 남은 수교국을 빼앗아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압박들도 이어갔습니다. 타이완의 대표 관광지 시먼딩. 중국 본토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자국인들의 개인 여행을 금지한 데 이어 단체 관광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对于西门町的商家来说，他们的生意至少少掉50%，所以变成这边的商家都一直在抱怨说，观光客陆客变少了。 타이베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 역시 동남아시아와 한국, 일본 관광객 등만 북적입니다. 국경절 연휴로 최대 성수기였던 지난달 중국 본토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의 조치가 타이완에 1조 4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처럼 중국이 붙잡고 흔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국민당의 한고위 후보입니다. 한고위는 민생을 내세우며 지난해 민진당의 텃밭인 가오슝에서 시장에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키고 그 기세를 몰아 국민당 대선 후보에 올랐습니다. 到底台湾有哪一个行业对未来充满了信心？ 국민당은 중국과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我们既然是中华民国，跟中国是不同的国家，所以就不需要去制造那些每次到了选举就拿这些出来炒。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판세가 박빙이었지만 지난 6월 홍콩 사태가 촉발된 이후 후보들의 희비가 갈렸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차이 총통이 한고위 후보 측을 18%포인트 이상 따돌리고 있습니다. 타이완 대학 안에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넌벽이 설치됐습니다.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타이완이 될 수 있다는 건 홍콩을 바라보는 타이완 젊은이들의 심경입니다. 타이완은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최전선이다. 타이완인은 홍콩인과 함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홍콩이 중국의 일국양제로 약속받은 50년 자치권의 절반도 지나지 않아 혼란을 겪자 타이완 사람들은 중국에 더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새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식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타이완인들은 10명 중 9명까지 늘었습니다. 当这个中国对台湾越打压，或者是在国际上越是这个欺负台湾，那其实反而是帮民进党增加他的选票。 이미 홍콩을 통해 민낯을 드러낸 중국의 일국양제.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타이베이에서 최훈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14년간 집권해온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물러나면서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과도 정부의 임시 대통령이 사퇴 수습에 나섰지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원주민들과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위 과정에서 20여 명이 숨졌고 도로가 봉쇄되면서 수도 라파스에는 기름과 식품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이 혼란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발 4,000m의 하늘 아래 도시 엘 알토시입니다.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무리지어 내려옵니다. 해발 600m 아래 수도 라파스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내전을 외치는 원주민들. 지난달 대선 부정선거로 사임한 뒤 망명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복귀와 임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며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Que Evo Morales es el verdadero presidente de Bolivia y que así ha habido golpe de Estado. 상점들은 서둘러 철판으로 창문을 막습니다. 시위대는 위팔라로 불리는 무지개색 깃발을 들었습니다. 모랄레스가 재임 시절 3색 국기 외에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한 원주민 깃발입니다. 모랄레스 퇴진 시위에 동참한 경찰이 제복에 위팔라를 잘라버리고 반 모랄레스 시민들이 깃발을 불태우자 원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Bandera huipala se respeta, por eso estamos en la lucha, porque la policía amotinamiento han hecho y han quemado mi bandera. 자신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온 첫 원주민 대통령이 망명하면서 야당의 과도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것도 시위의 한 원인입니다. 장갑차를 동원한 무장 군인들과 원주민들이 대치하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다른 지방도시 시민들이 시위를 위해 상경한다는 소식에 대통령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길목에는 경비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시위대는 경찰 방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섭니다. 거리는 허연 최루탄 연기가 가득합니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 진압대도 시위대를 흩어놓습니다. 같은 시간 코카잎 재배 농민들이 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농민들이 라파스로 향하려 하자 길목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코차반바는 모랄레스의 정치 활동을 후원해온 또 다른 지지 기반입니다. 코카잎으로 마약을 만들어 멕시코 등으로 밀매하면서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아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날 하루에만 시위 과정에서 9명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모랄레스가 망명한 이후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30여 명에 달합니다. Este no es un movimiento pacífico. Eso hay que dejarlo claro. Porque no pueden venir a decir queremos entrar pacíficamente y cuando intervenimos encontramos estas cosas. De 2019 años. 휴일 엘 알토 광장에 위팔라를 들고 다시 모인 원주민들. 과도 정부의 과잉 진압을 성토합니다. 코차반바에서 시위 과정에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났다는 소식에 이곳 엘 알토 지역의 주민들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Que se están muriendo gente humilde y prácticamente no sabemos qué hacer los humildes ahora. Todos estamos de miedo. 20여 명의 괴한들이 건물의 문을 발로 차며 부수려 합니다. 문에 불을 놓기도 합니다. 약국에 몰려가 자루로 약품을 훔칩니다. 치안 인력이 시위 진압에 몰리면서 약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치안 불안에 밤이 되면 골목 곳곳에 주민들이 불을 피워놓고 마을 지키기에 나섭니다. 대강도가 언제든 침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까지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Estaban portando armas, palos, granadas, bombas molotov, dinamitas. Es para defensa propia. Son armas caseras. Es para defender nuestra integridad. 도심 상점마다 두꺼운 종이나 천으로 상품 진열창을 막았습니다. 건물 입구를 가려놓기도 합니다.
teníamos miedo a saqueos, ¿no? La gente, mucha gente infiltrada, muchos delincuentes. 대형 슈퍼마켓에는 냉장식품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시위대의 도로 차단으로 닭고기와 달걀 등 신선식품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닭고기는 볼리비아의 주된 음식 재료. 과도 정부는 항공기를 이용해 닭고기를 실어와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싼 값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기름도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No podemos trabajar. ¿Trabajar? Sí. ¿Cuál trabaja? El problema no hay gasolina. Este problema está ocultando. 물자를 수도로 공급하는 유일한 도로를 원주민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와 철 구조물로 도로가 차단됐습니다. Gustados con este gobierno de facto que ha entrado, ha golpeado con golpe de Estado, ha entrado aquí. 사망자까지 기표자로 기록된 부정선거로 14년 독재에 대한 반 모랄레스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망명 뒤에는 친 모랄레스 시위로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데모크라시아를 위한 시위 대회가 시민 전쟁으로 되어가면서 과도 정부는 베네수엘라 외교관을 추방하고 쿠바 의료진을 돌려보내며 모랄레스의 좌파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거는 언제 치러질지 불투명합니다. 평화라는 뜻의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Música por la paz, literalmente, por la paz y por la paz en el mundo. 인종 간,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볼리비아의 위기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이재환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이 일부 유럽 수입품에 최대 25%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장 수확철을 맞은 유럽 농가들은 미국 수출길이 막히며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생산자도 소비자도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유럽 역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무역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김자영 PD 특파원이 전합니다. All of those countries were ripping off the United States for many years. We've had a lot of wins. This was a $7 billion win, not bad.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축한 이 승리는 반대로 유럽에 큰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 하엔에는 광활한 올리브 농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올리브 생산량을 자랑하는 스페인. 매년 11월이면 첫 올리브 수확이 시작됩니다. 30여 년간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호아킨 씨는 한 가지 확고한 소신이 있습니다. En el ecológico pues no puede utilizar pues muchos herbicidas, pesticidas que no se pueden utilizar, abonos, entonces pues más salud exactamente.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올리브는 건강한 지중해식 식단의 대표 식재료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수확한 올리브는 올리브유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확철을 맞아서 활기차야 할 이곳 올리브 농가에 최근 큰 근심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관세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항공기 에어버스사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WTO가 이를 인정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75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보복성 관세 부과를 허용한 겁니다. 미국은 특히 유럽 농산물 분야에서 국가별로 올리브유, 와인, 위스키, 치즈 등 미국 수출량이 많은 대표적인 특산물에 10월 18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매년 20만 톤, 총 4억 유로 규모의 올리브유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스페인의 올리브 농가와 생산업체는 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900여 명의 농민을 회원으로 둔 이 협동조합에서는
미국의 200여 개 판매점에 올리브유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에는 거래처를 더 늘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후 미국과의 거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Y nosotros ahora mismo no sabemos quién va a soportar ese 25%. Nosotros, el importador, la tienda, y esas son las incertidumbres que ahora mismo existen en el mercado. 관세가 붙어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생산자가 소비자 대신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생산자의 이윤은 줄어듭니다. 결국 지난 10월 스페인 전역의 올리브 재배 농민들은 올리브 잎을 손에 들고 마드리드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Nos ha puesto un 25% de aranceles y a esos precios no podemos competir en el olivar tradicional. Nos van a buscar la ruina. Un precio justo por nuestro aceite. 농민들뿐만 아니라 올리브 관련 산업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이 고용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Que nos deje trabajar, que es lo que queremos, nosotros queremos trabajar, que nosotros queremos producir nuestro aceite, que es el mejor y que nos deje trabajar en igualdad de condiciones que todo el mundo. 이웃 국가인 프랑스도 보복 관세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최상위의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부르고뉴 지방. 2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이 와인 생산 업체는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미국 수출액이 차지합니다. 프랑스 와인의 최대 수출 시장이 바로 미국입니다. 오랜 시간 미국 시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대표 기욤 씨에게 이번 보복 관세 전쟁의 또 다른 복병은 관세가 면제된 경쟁자들입니다. Un vin qui aujourd'hui est aux États-Unis aux alentours de $15 va se retrouver à $20. C'est-à-dire que des vins italiens, par exemple, ne sont pas concernés par la taxe et seront beaucoup plus compétitifs que des vins français. Et pareil pour les vins, bien sûr, américains, mais aussi d'Argentine ou du Chili, qui sont déjà en progression sur le marché américain. Donc le danger pour nous, il est là, c'est la perte de compétitivit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SNS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의 세금을 부과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난하고 프랑스 와인보다 미국 와인이 더 낫다는 도발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처럼 미국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그러나 미국 내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보복 관세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wines that are now going to have tariffs on them that are going to become artificially more expensive, that's going to raise demand for the American product. Great. That's also going to raise the price of the American product. It's a basic economic theory. 유럽연합 역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의 보잉사 보조금 지급에 대한 WTO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갈등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L'Union européenne a une liste apparemment prête de produits à cibler avec des augmentations de droits de douane quand elle les importe depuis les États-Unis. Ces secteurs peuvent peut-être utiliser des produits taxés comme consommation intermédiaire pour produire d'autres produits. Et donc en fait, l'ensemble des secteurs risquent d'avoir des prix de production qui augmentent. Et si c'est le cas, c'est l'ensemble des secteurs qui risquent d'être pénalisés.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역 전쟁에 생산자도 소비자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PD 특파원 김자영입니다. 네, 이번 주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인물과 사건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업앤다운, 오늘은 제일 먼저 이소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저는 다운 준비했는데요. 먼저 힌트 보시죠. 수출 금지. 양파가 매달려 있어요. 저게? 닭 터트리는 줄 알았어요. 이번 주 다운입니다. 보여주시죠. 제가 선정한 다운은 양파 대란입니다.
최근에 방글라데시에서 양파값이 너무너무 폭등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았는데 1kg에 원래 400원 정도였는데 지금 3,500원까지 급등을 했다고 해요. 현지 정부가 급히 항공편까지 동원해서 이집트 뭐 이런 데서 양파를 이제 공수하기에 이른 거죠. 항공편까지 동원했다고 하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파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가 봐요. 그렇죠. 방글라데시에서 양파는 우리로 치면 김장철 배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김장철에 배추값 오르면 엄청 걱정들 하시잖아요. 배추값이 민심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양파가 딱 그런 존재인 겁니다. 방글라데시는 소위 카레 문화권이라 그래서 양파가 그 재료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반찬처럼 양파를 무친 걸 많이 곁들여 먹기도 하죠. 그래서 양파가 없으면 이걸 대체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국민 식재료다 보니까 방글라데시 총리는 당장 내 요리사에게 내 음식에서 양파를 빼라 이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파 냄새만 자린고비 양파인 거죠. ফুলার বইয়ের লেগে অ্যাক্সেন্ট বানাইছি কয়দিন আগে বানাইছি 아니 저 시간 생각하고 있네요. 이번 시즌 한 아이템. 그 보석 상자에 넣는 거 보니까 확 왔어요. 아 그렇죠. 비싸구나. 근데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바로 인도 때문입니다. 인도 때문에? 네. 방글라데시는 이 국내에서 필요한 양파의 3분의 1 정도를 인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인도의 주요 양파 생산지가 홍수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급감하고 인도 정부는 단 한 개의 양파도 인도를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파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인도 양파의 최대 수입국인 방글라데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한테도 양파가 무척이나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양파 가격이 거의 총선, 대선 이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1980년 총선 그리고 1998년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이 패배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파 가격 상승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양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집권당으로부터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를 하는 거죠. 방글라데시 국민들을 분노케 만든 양파 대란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조동준 교수님이죠. 화제를 몰고 오는 인물을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죠. 네, 선거입니다. 이번 주 업입니다. 보여주세요. 예, 제가 선택한 업은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피트 부티지지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아이오와주 민주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25%의 지지로 1위를 했습니다. 지난 6월 조사에 비하면 지지율이 무려 10%나 상승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게 제가 딱 아는 데까지는 여론조사 지지율 순위가 1위가 바이든, 그렇죠. 2위가 샌더스, 3위가 워런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새로운 인물이거든요. 피트 부티지지라는 이름부터 좀 생소하실 텐데 일단 굉장히 젊잖아요. 1982년생이에요. 만 37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젊습니다. 일단 이력만 봐도 굉장히 튀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오와주에서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하던데. 아이오와는 미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첫 번째 이 후보를 뽑는 그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승계를 잡으면 이제 완전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거예요. 향후 선거 자금 모으기도 되게 쉽고요. 여론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초기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후보들이 이 아이오와 여론조사, 아이오와 경선에 정말 집중을 합니다. 보도된 자료들을 좀 보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결과를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10%나 한꺼번에 오를 수 있었는지. 부티지지의 지지율 상승의 한 방은 바로 사우스밴드 시장 시절 보여주었던 성적표인 것 같아요. 이 사우스밴드는 미국 중북부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1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우스밴드가 사실은 부티지지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완전히 쇠락한 도시였었어요. 실업률이요 1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 부티지지가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이 도시에 투자를 유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11.8%였거든요. 4.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연설의 달인이죠. 오바마랑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티지지의 연설에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Because I know what the presidency is for. Because we know that the purpose of the presidency is not the glorification of the president. It is the unification of the American people. That is why we have the office. 이런 연설이 워런이나 샌더스보다 약간 온건한 진보의 이미지를 구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든 지지층까지 끌어들이고 지지층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부티지지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크리스티안 씨. 네, 저도 이번 주 업을 준비했습니다. 심슨. 심슨. The end is near. 업이라고 하셨죠? 업입니다.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죠. 제가 준비한 업은요, 핀란드의 비관주의 마을입니다. 핀란드의 한가운데 위치한 푸올랑카라는 말이 있는데 핀란드에서 가장 비관주의 마을로 알려지고 있는데 푸올랑카로 가는 도로 옆에 세워진 표지판인데요. 이 표지판에 적혀있는 글을 보면 돌아갈 시간 남아있다?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는 게 들어가면 큰일 나나요? 아, 무서운데. 꼭 우리 마을에 볼 거 없으니까 큰 키드를 하지 마라 라는 의미 왠지 숨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기도 한 게 뭔가 흥미가 생기거든요. 맞아. 왜 이 마을이 비관주의 마을인 건가요? 바로 핀란드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사이에 그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남아있는 마을 주민 대부분 한 64세.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푸올랑카 사람들은 오히려 핀란드에서 제일 최악의 도시라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면 돌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악 중에 최악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푸올랑카 사람들은 일단 트라우마라는 이름의 비관주의 밴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공연도 하고 다니고 공연이요? 네, 또 비관주의 뮤지컬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홍보 영상도 비관주의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Puolanka on myös maailman keskipiste. Maailman pessimismin keskipiste. Tässä. Ja uintimahdollisuuksia tässä. 눈이 진짜 많이 온다고. Rovaniemen linja-auto lakkautettiin jo monta vuotta sitten. Sitä ei kannata enää odottaa. 아우래.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컨셉이 확실해요. 네. 괜찮네.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놀란데요. 재밌긴 하지만 좀 많이 놀랍습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 출신이거든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니던 중학교도 곧 사라질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 하면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핀란드 모르잖아요. 푸올랑카라는 도시를 한국에서 알게 됐는데 지금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작은 마을도 전 세계인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될 수도 있겠죠. 감명받으셨나 봐요. 그러네요, 지금. 마을의 생존을 위해서 비관주의 컨셉으로 활력을 모색하고 있는 비관주의 마을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네, 홍콩 이공대를 거점으로 한 홍콩 학생들의 시위가 경찰의 고사 작전에 사실상 동력을 잃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지난 6월 시작됐죠. 이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면서 홍콩 시위가 시작됐는데 벌써 6개월째입니다. 네, 지난 11월 8일에는 경찰의 체류탄을 피하려다가 한 대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서 숨지기까지 했어요. 학생들이 이제 대학 캠퍼스를 점거해서 마치 내전과 같은 결사항전을 벌였는데 경찰은 학교를 봉쇄했고 학생을 400명 이상 체포를 했다고 하네요. 저 뉴스를 보니까 그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저랑 나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이제 20대인데 그들이 썼던 그 유서가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我今年22歲，呢個係我嘅遺書。其實我好驚死咗之後見你唔到，但我冇辦法唔企出嚟。爸爸媽媽，當你發現呢封信嘅時候，可能我已經被捕或者死咗。
我一直嘗試努力做到你哋口中所講嘅有用嘅人，讀書工作。爸爸，我不孝，我咁早離開咗你哋，我未盡我身為人子嘅責任，會好好孝順你，陪住你。我唔喺度呢段日子，你要好好咁樣照顧自己，準時食飯。 네, 보셨듯이 홍콩 시위는 어린 학생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가 뭘까요? 홍콩이 1997년도에 중국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위에 대부분 참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 위주입니다. 특히 97년도 이후의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지금 굉장한 절망감,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른 홍콩의 모습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7년에 반환되면서 중국에서 강조했던 것이 홍콩의 미래는 더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홍콩의 미래가 그렇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조바심 때문에 중국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홍콩인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도 상실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범죄인 송환법 때문에 시위가 시작은 됐지만 그건 이제 스위치일 뿐이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 젊은 세대의 불안과 불만이 들끓고 있다가 이제 결국 폭발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 중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홍콩으로 몰려들면서 이제 정작 홍콩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또 중국 본토의 부자들이 홍콩에 와서 막 집을 사들이니까 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뭐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为什么他们会这么生气？为什么他们会这么生气？我是觉得那个年轻人其实他们的负担或者是在这个社会里面拥有的其实是最小的。他们人受伤，对 ，get hurt. I mean, some people get hurt, and the government never listening to the citizen, something like that. Yeah. 你是香港人还是中国大陆人？香港人。我是香港人。为什么呢？就是因为其实从我出生到现在，就是我的认知，就是香港跟大陆其实是根本是两个完全不同的体系。就是我们是有我们自己的制度，就是跟基本法，或者是我们是有言论自由、身份自由。 그런데 사실 2014년에도 우산혁명이라는 대규모 시위가 홍콩에서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경찰이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강경하게졌죠.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국가 최고 수반 시진핑 주석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날 홍콩의 폭력과 혼란의 종식을 촉구했죠. 그러고 나니까 홍콩 경찰이 좀 더 강하게 나가고 강경 진압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여줍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홍콩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홍콩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홍콩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고요. 국내 문제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외국의 간섭을 차단하겠다는 얘기고요. 중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와중에 미국은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또 입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의회가 채택한 법안이 바로 홍콩 인권법인데요. 이 홍콩 인권법이라는 거는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 비자를 안 내주고 또 자산을 동결하는 법안입니다. 이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니까 지난 19일에 미국 상원이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받으면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되는 거죠. 미국은 1992년 이후서부터 이 홍콩이 분명히 중국과 다른 민주적인 체제가 운영돼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세, 투자, 그리고 비자 발급에 특혜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홍콩의 흑별 지위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좀 봤을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많은 혜택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작년에 수출한 금액을 보면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약 3천억 달러 정도를 홍콩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12%가 넘는 걸 하는 겁니다. 만약에 홍콩이라는 창구, 관문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마 12%의 충격은 바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수도 진작이 안 된 상태에서 홍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인권법이 별로 반갑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이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정세를 똑바로 봐야 된다. 낭떠러지에 이르렀다. 말꼬리를 잡아채기 바란다. 그 말은 뭐냐면 자, 미국 똑바로 봐라. 지금 파국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이제 지금 방향을 돌릴 때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상원까지 지금 이 홍콩 인권법에 대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는 무역 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차 무역 협정을 끝내려는 그 서명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혹시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네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홍콩은 24일 구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24일 치르는 선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영등포구, 마포구 구의원 정도를 뽑는 그런 선거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홍콩 행정장관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1,200명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로 선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거인단에 이번에 선출된 이런 구의원 가운데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의미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선거인단 구성에서 구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습니다. 2015년의 경우에는 친중파가 7, 그리고 반중 정서를 가진 측이 한 3을 정도 차지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5, 6개월 정도 되는 홍콩의 시위 사태로 인해 가지고선 많은 홍콩 시민들이 반중 정서가 상당히 고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친중적인 것보다는 반중적인 정서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번 사태를 보면서 두 개의 시선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자치를 달라라고 말하지만 지금 중국 전체 입장에서는 다른 소수민족의 자치권이 바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홍콩 문제에 자치권을 낮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홍콩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시선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격렬한 민주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홍콩 시위가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을 텐데요. 홍콩 시위가 하루빨리 평화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KBS 세계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화질 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